예, 안녕하십니까. 개정상법의 분석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익대 이채진 교수님과 함께 발표를 맡게 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정입니다. 한국투자자 포럼의 첫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뜻깊습니다. 저는 개정상법의 내용 중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채진 교수님께서 이사의 독립성 제고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그리고 추가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개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 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장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이사와 주주 사이의 신뢰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일반적으로 주주까지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인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정 전 상법 382조의 3은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되 그 의무의 내용을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개정 상법에 따라서 비로소 주주 보호 의무가 창설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 후 주주이익 보호가 현실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개정 상법이 의도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개정상법은 382조의 3은 이사에 대한 행위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하면은 주주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의 경우, 합병 등 조직 재편으로 인해서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다른 주식이나 현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증감을 거치지 않고 주주에게 손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개정상법 382조에서는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이런 경우에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라는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82조의 3 제1항에서 주주란 어떤 주주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사가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개별 주주를 위해서 직무수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총주주, 전체 주주의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382조의 3, 2항의 총주주는 토탈 그리고 전체 주주는 every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나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주 대표 소송이나 아니면 이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넷째,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 및 주주만 언급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관계로 주주가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우월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사의 직무수행 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의 행위 기준을 명확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 주주는 가상의 주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주주이익 보호는 주주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주이익 보호 의무는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판례 등을 고려하면 공정한 기업 가치를 이전한 의무, 공정가치 이전 의무, 그리고 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정보 제공 의무, 투명성 의무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이해상충 거래에 있어서 전체 공정성 기준 (Entire Fairness Test를 적용해서 절차의 공정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정성 담보 조치, 즉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소수주주 다수결 등의 이중의 보호장치가 구비되었을 때는 완화된 심사 기준인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을 해서 이사의 행위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 심사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해서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기부행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영상 행위와 비교할 때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 심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영상 행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 기준이 판례상 확립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으로서는 전체 공정성 기준이 요구하는 요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최근 언론 보도가 이제 됐었죠.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0일자로 있었던 가처분 결정인데요. 태강산업이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자 그 태강산업의 2대 주주인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태강산업을 상대로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그리고 태강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채권자인 트로스톤 자산운용은 태강산업의 이사들이 개정산법 382조의 3이 규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양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태강산업을 상대로 한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유지 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상법 382조의 3으로부터 곧바로 개별 주주의 회사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라든지 금지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보정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교환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대우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개정상법하에서도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 주주의 요청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전체 주주이익 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문제된 행위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사가 주주와 소통을 했는지 여부, 최대 주주와 직무 수행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판단 시 주주이익 보호를 고려했다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별로 위원회 논의 결과 및 법률 의견서 등 자료를 구비해둘 필요가 있고, 내부 보고 및 의사 결정 절차를 정관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소수주주 다수결 등 공정성 담보 조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두 가지 조치를 공정성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성 담보 조치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방금 태강산업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주주 소통 여부가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산법 382조의 3이 비록 주주이익 보호만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충실 의무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함으로써 ESG 관련 소송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산법 542조의 14 및 15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42조의 14 제1항은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개정산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일부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출석해서 실시간 의결권, 질문권, 그리고 동의제출권 행사 등이 가능한 현장 병행형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입니다.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는 상법에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장회사는 전자주총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정관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 옵트아웃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주총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전자주총 개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정산법 542조의 14 제3항은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해서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총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출석 방식을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은 의결권이 이중으로 행사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산법 542조의 14 제4항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출석 의제 규정으로 전자주총 출석이 의결 전족수 산정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42조의 14 제5항은 주총 소집 통지에 전자주총 개최의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또 6항은 전자통신수단과 개최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542조의 15는 이제 전자주총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간 의결권 행사의 보장, 그리고 전자주총 관리 기간, 그리고 전자주총 개최 기록 보존 비치 열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등 운영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주주총회 개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거나 아니면 관련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누락 등이 있어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해서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해소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가 제기될 수 있고, 결의가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주주총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 기재사항과 관련해서는 영국 회사 막스 앤 스펜서의 예를 보시면은 소집통지의 전자주총 플랫폼 접속 방법, 투표 방법, 질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통신수단 관련해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전송해야 되는지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영상 전송을 필수적 여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영상 전송도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최 요건도 개정산법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는데,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회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의 예를 봐서 공통된 요건을 추출해 보면은 전자주총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 회사가 따라야 되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전자통신수단에 관한 사무처리 책임자를 둘 것, 그리고 전자통신수단의 기술적 장애 및 의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개최 요건으로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인 출석 제한 여부는 현장 병행형 출석형 전자주총의 경우에는 전자주총회의 대리인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 입법례 및 실무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전자주총회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출석을 허용할 실익은 적은 반면, 회사로서는 대리인 확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질의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질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 휴렛패커드의 전자주주총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그 실시간 질의를 입력하는 좌측 하단에 그런 란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출석 주주들의 질의를 회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의사 진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주주총회 질의는 전체 주주에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엑슨과 테슬라의 예를 보시면은 그런 질의를 받은 것을 전체 주주한테 공유하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는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시간 및 전체 투표 결과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주가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의 사전 의결권을 행사하고 전자주총에 출석한 경우에 이 사전 의결권 행사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법에 정함이 없는데 해외 입법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상법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될지 주목이 됩니다. 통신장애와 관련된 규정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실무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3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법 시행령에 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자주주총회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결의하자로 봐서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견해들이 대립을 하지만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서 회사와 주주 중에 누구의 기책사로 인해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불측의 통신장애를 주주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또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런 통신장애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결의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회사법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한편 전자주주총회 통신장애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지장이 생긴 때에는 총회 결의나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이채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